오버아이들이 표기했던 거가 엄청 떴거든요. 오프라인에서. 택시분들은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시스템을 TV를 LG 집에 인터넷으로 사는 거랑 집 앞에 있는 하이마트가 사는 거랑 봐야 되고 그런데 몇년 있는데 막 정신을 가려고 하는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품 다르게 네네,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이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이렇게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일단은 생산자들 모으고 제가 사실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일까지만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다가 그 이유 자체는 굉장히 수익이 좀 늦게 나오고 로컬 느낌이 저희 이제 2부 시작을 할 건데요. 그 나가 계시는 분들 이제 안 계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저희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분의 연사님들 앞으로 모시고 이제 얘기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네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영하 회장님, 그리고 이청정 회장님, 김정원 창업가님, 권순범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딜라이트 보청기라는 회사를 이제 전략기획실장을 했었고 우주라고 하는 쉐어하우스 회사를 창업했다가 이제 세 번째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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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나?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고벤처 포럼이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고벤처 포럼? 예. 제가 청년들의 창업을 좀 돕기 위해서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한 8년 됐는데요. 매달 마지막 화요일 날 하는 모임이에요. 그 고벤처 포럼 회장입니다. 고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해주세요. 멘트 주는 거 아니에요? 멘트요? 네. 어떤 멘트 드릴까요? 그냥 있는 거구나. 저 후이즈라고 도메인 회사로 16년 전에 단돈 20만 원 아파트 그냥 방 하나 허름한 방에서 노트북 하나 들고 1인 창업 해서 초기에 엄청 성공했었는데 아까 좀 실패 사례 얘기할 건데 실패만 안 했으면 저 엄청난 회사가 돼 있을. 그래서 지금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시키려고. 후이즈 그룹의 이청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대표 쓰레기 벤처 이큐브랩의 대표 맡고 있는 권순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페이스북 이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 연장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예. 근데 실패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저도
제가 26살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26살에 창업을 해서 30살에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또 그 뒤에도 또 제가 정치를 좀 했어요. 뭐 그 사연 다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정치를 해서 선거에 2번 나갔다가 2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작은 실패든 큰 실패든 끊임없이 실패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배워가고 또 조금씩 더 나아지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게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은 실패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한 번 실패를 했어요. 떨어졌을 때 정말 뭐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뭐 아픔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실패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험 떨어지고 그런데 그 실패를 겪으면서 훨씬 더 성숙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실패는 그때 어떤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뭐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뭐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치고 과연 실패하지 않고 성공에 이른 사람이 있을까? 뭐 에디슨, 또 뭐 스티브 잡스, 또 뭐 아인슈타인,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에 이르기까지에는 수많은 실패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실패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단어적으로 의미하는 실패는 뭐 인생의 낙오자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실패는 내가 포기했을 때 그게 실패지 그렇지 않고 수많은 실패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한테 그런 어떤 자양분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꼭 필요한 어떤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그래서 실패는 성공을 하는 과정이지 포기한 자가 정말 어떤 실패한 자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 실패는 그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첨언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인생의 진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일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정답은 없죠.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인생을 좀 능동적으로 시작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능동적으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를 해요. 안전한 직장. 뭐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안전한 직장. 근데 제 생각에 안전한 직장이라는 건 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인생을 시작하면서
젊은 여러분들의 에너지 열정이 아주 넘치는 그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세상을 살게 시작을 하게 되죠.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궤도가 잡혀지면은 그 궤도를 이탈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죠. 뭐 월급 또박또박 주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은 별로 고민할 것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면 한 20년 거기서 살다 보면은 완전히 몸은 이제 수동적으로 굳어져 있고. 근데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뭐 월급 주고 시키는 일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도 하나의 인생일 수 있는데 요즘 그렇지는 않죠. 뭐 한 20년, 길어야 20년 요즘에는. 뭐 지금 있는 직업이 앞으로 50년, 아니 30년 후에는 50%가 없어진다고 미래학자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길어봐야 여러분들 20년 거기 있는 건데 거기 있다가 20년 후에 나이 한 40, 50 돼서 뭔가 이제 나와서 남은 인생을 또 한 50년 더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뭔가 해야 하잖아요. 근데 몸은 수동적으로 살아와가지고 몸은 굳어져 있고 능동적으로 살 그런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 40, 50대들 대부분 세대들 나와서 보면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합니다. 뭐 그런 치킨집이나 뭐 이런 거다가. 근데 그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러면 퇴직금 뭐 좀 받아온 거 그거 날리고 그냥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한 길인가? 요즘에 제가 그 창업하는 젊은이들 만나보면은 부모님이 반대한대요. 창업에 대해서. 좀 안전한 길을 가라고. 부모님 생각에는 도대체 뭐가 안전한지 부모님 경험 속에서 부모님 세대에는 그것이 안전한 길일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수명도 짧고 뭐 대충 한 60, 70 살다 가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은퇴해서 몇 년 살다 가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수명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길어졌거든요. 이게 부모님들의 그 짧은 경험 속에서 자식한테 안전한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젊은이들의 미래를 과연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가 안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너 지금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수동적으로 한 20년 살다가 나중에 나와서 프랜차이즈 하다가 그냥 망해라 하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능동적으로 살아라. 인생을 수동적으로 시작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기 두 발로 인생을 사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은 제일 긴 나라입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국민소득은 선진국의 반틈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공부도 제일 많이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생들 수업 공부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 오후 3시면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다 취미생활하고 운동을 놀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럼 공부도 제일 많이 했죠. 일도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소득 수준은 반틈밖에 안 돼. 왜 그러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아. 그러니까 일을 해도 효율성이 안 높아요. 생산성이 안 높아. 근데 선진국은 뭐냐? 선진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뭐 시간을 적게 일을 해도 그 시간만큼 노동 강도가 세죠. 열심히 일하니 생산성이 높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사회는 이것을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화점 가가지고 이 옷 저 옷 다
여러 옷을 입어봐야지만이 여러분 몸에 맞는 옷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직업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해보지 않으면은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보려면 뭐냐면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실패가 계속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수 있죠. 뭐 안 맞으면 또 실패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진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일이고 그것은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를 찾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아무리 뭐 살아가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능동적으로 시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확실히 엔젤 투자 협회장도 겸직하고 계신 만큼 그 청년들한테 인사이트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그 사업가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후이조 회장님 얘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주제는 이제 일본에서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해 주신 것도 더 클 수 있었다라고 이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오래전 일이라. 아무튼. 근데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일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총론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사건 사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한 두 가지 정도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처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방에서 노트북 하나 들고 딱 사업을 해서 바로 첫 달에 2천만 원 벌었어요. 도메인 등록해주면 되니까 혼자 프론트 페이지, 그때는 프론트 페이지 혼자 일주일 공부하고 다다다닥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DIY 홈페이지죠.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만들고 포토샵 못하니까 포토샵만 이제 디자인 외주 주고 그렇게 해서 20만 원이 그 포토샵 외주 비용이고 그냥 혼자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메인이 한참 뜨던 시기여서 전혀 사람들이 도메인을 모르고 있을 때 인천에 사는 문상혁이라는 분이 그 당시 엑슨하고 모빌이 합병을 했어요. 근데 합병 15일 전에 그걸 딱 산 거야, 도메인을. 딱 사갖고 그거를 산지 그야말로 20일 만에 10억에 팔았어요. 한 방에 10억 벌었죠. 근데 저희가 근데 그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 사이트가 다 완성돼서 이제 야후에 띄워놓고 이렇게 약간 뭐 근데 막 사이트에 뭐 사람이 막 들어오더라고. 좀 황당하지만 인터넷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딱 띄워놓으면 알아서 막 들어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연합뉴스 기자분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벌써 저희 사이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놀랍죠. 그냥 이제 알리려고 전화했는데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기사도 해주고 그래서 그냥 바로 알려졌고 그냥 바로 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뽑기 힘들고 막 거의 막 그랬어요. 그래서 첫 해 저희 매출 6억 5천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코리아닷컴 60억에 팔렸습니다. 그래갖고 뭐 그 도메인 등록해주느라고 아주 밤을 샜어요. 그야말로 밤을 샜어요. 그 전화 받아주고 응대하느라고. 두 번째 매출이 50억을 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아시아에서 제가 제일 빠른 회사였어요. 아시아에서 도메인 최대 회사. 아시아. 그럼 당연히 아시아 시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시아 시장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영국 빼고 제가 전 세계 제일 빨랐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 도면 시장이 그대로 한 구주 남아 있는 거지. 깃발 먹고 좀 다 제가 다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을 준비했죠. 그래갖고 일본어를 못하니까 일본어 잘하는 선배님을 좀 모셔서 일본어 잘하시는 선배님한테 일본을 맡기고 또 중국어 잘하시는 분을 또 수업을 해갖고 맡기고. 근데 이분들이 사업가 스타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직장인 스타일로 대기업에 있었던 분들이라 와, 사업을 너무 못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놀. 와. 야, 대기업이 이렇게 사람을 망쳐놓을 수 있나? 그래서 절대 창업을 생각하시면 대기업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그럼 대기업으로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창업가 정신부터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분을 썼어요. 학력은 고학력인데 와, 일은 진짜 지지리도 못해. 심각했어요. 실명을 밝히긴 어렵지만. 그래서 쫄라당 말아 먹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적자가 뭐 한 일본 뭐 몇 억씩 적자가 팍팍 나니까. 근데 그때 좀 실패한 게 제가 직접 나가야 됐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창업가와 이렇게 왜 전문 경영인과 창업하는 오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과 완전 세팅된, 그러니까 대기업 조직에 있던 분들은 조직 큰 조직에서 그 조직을 관리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 착착착 편지하고 막 작전 짜고 이런 거 잘하는데 정말로 나를 따르라 해갖고 막 있잖아요. 그냥 한 칼에 끝내고 막 가야 되잖아. 돌파. 쉽게 하면 돌파력이, 쉽게 하면 정규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이죠. 지금 창업하신 분들 거의 게릴라성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잖아. 근데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 세트 다 있고 뭐 밴드 다 있고 시스템 다 있고 뭐 합주 시스템이 할 수 있는 한 50명의 직원이 있어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몰랐지. 그래서 뼈저린 실패를 하고 그 당시 오나마이닷컴이 저희보다 한 2년 뒤에 출발한 회사인데 그 회사는 막 조단위 매출이 넘어가고 저희는 막 쫄쫄 굶고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그러니까 초기에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업이 뭔지도 모르니까. 제가 저희 집안에 사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사업이라고 한 게 아니라 IMF 때 뭐 건설에서 막 잘리는데 건축 전공에 있거든요. 연대 건축가 후배들이 이쪽 있는데 제가 연대 동문입니다. 근데 건설사를 다니는데 IMF 때 막 사람을 막 자르는 거예요. 근데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 제가 건설이 안 맞더라고, 적성이. 그래서 나는 언젠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막 자르니까, 그러니까 뭐 애기 있는 뭐 분도 있잖아요. 자꾸 미안함이 누적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나가줘야 되는데. 근데 IMF라 뭐 좀 살벌한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차피 있을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뚜벅뚜벅 나왔어요.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 너 이런 살벌한 환경이 어딜 가냐. 취업할 데 없다. 근데 설마 뭐 되겠지.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왔는데 진짜 아무 일자리 없더라고요. 아예 없어. 왜냐면 50%를 자르는데 누굴 신규 채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직원은 그때 50%씩 자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라 제가 사업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일단 아이디어 가지고 한 40개 정도 아이디어를 구상했는데, 너희도 뭐 아이디어 많으시죠? 근데 그 중에 다 돈이 최하 5천만 원 이상 들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MBA 가려고 한 몇 천만 원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썼지. 부동산을 딱 투자하면 어느 시점에 부동산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오르면 팔고 나는 그동안 이제 월급도 더 모으고, 그렇게 해서 딱 합쳐서 MBA를 딱 하면 딱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IMF 때문에 그냥 부동산도 폭삭하고 다 폭삭하고 오히려 빚이 더지더라고.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빚이 더져? 이상하잖아. 번 돈은 다 고사하고 빚이 더져. 황당한데?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사업을 했는데 기자분들을 만나면 아무 경쟁자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다 얘기해주는, 솔직하게. 내가 숨길 얘기는 숨겨야 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기자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
기자에게 자기의 비밀까지 다 얘기하지 않. 자기 사업 비밀까지, 자기 수익 모델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건 저희 돈 너무 잘 벌려요. 이 말을 기자한테 한 거야. 그 기자 그대로 썼네. 도메인 사업 돈 된다. 와, 그러니까 무슨 막 우스갯소리처럼 이상한 회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도메인 회사들이 준비도 안 한 회사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막 그래갖고 그 회사들이랑 싸우느라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 나왔는데 뭐 작은 회사들은 별로 경쟁이 안 되는데 인터넷 프로다시티라는 회사가 뭐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인터넷 딱 치면 고전적인 얘기지만 한국 최초의 저작권 소송을 한 회사가 저희입니다. 그 대법원 판례까지 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저희 사건이 나와요. 사건 번호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와. 근데 그게 왜 대법원까지 갔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는 그대로 저희 컨텐츠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 준비하려고 막 썼던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메인이 어떤 거고 왜 중요하고 도메인 네이밍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쭉 썼는데 그걸 송두리째 그대로 베끼는데 컨텐츠를 카피한 게 아니고 HTML제 알죠? 그냥 소스 그대로 떠갖고 그대로 그냥 사이트에 팍팍 붙이는 거야. HTML 소스까지 다 그대로. 그럼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저희랑 색깔이 똑같아. 홈페이지를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거야. 와, 그럼 누가 못 만들어? 그거 좀 황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앱을 만들었어. 그러면 앱의 기능은 뭐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능이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소스 코드. 에? 그대로 그냥 간격까지. TD 간격 있잖아. 와, 그리고 색깔 코드 다 있잖아요. 코드 값까지 전부 다 그대로 그냥 갖다가 얻는 거. 그러면 야,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그 회사가 되게 큰 회사였어. 우리는 그때 이제 벤처를 시작하니까 돈이 없잖아. 20만 원 시작했는데 뭐 벌어도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몇 억까지는 못 벌었지. 계속 뭐 PC 사주고 직원 늘리고 PC를 사기 그러니까 직원이 10명에서 막 바로 50명으로 뛰니까 PC 살 돈이 부족하잖아. 그래갖고 돈이 막 계속 벌고 있지만 캐시는 약간 부족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분은 전기공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동대문에 건물도 막 딥다 큰 거 있고 그런 분이 도메인 사업을 한다고 딱 한 다음에 매경에 무슨 도메인 자문위원 딱 걸어놓고 매경에서 뭐 자기가 도메인 전문가가 됐어. 제가 원래 전문가인데 저를 능가해서 네트워크가 좋으시더라고. 뭐 전기공사업 협회 부회장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쫙 네트워킹해서 뭐 그리고 기자들한테 막 술도 사고 밥도 사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근데 저는 그건 모르잖아요. 그때가 꼬마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다 꼬마처럼 보이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기자들한테 막 술 대접하고 막 이러니까 기자분들은 또 여기가 더 유명한 회사라고 막. 근데 한국 기자도 그렇고 제가 한국 사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가 최소한 누가 프론티어인지는 알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취재를 하면 누가 짝퉁인지는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제 사이트 그대로 베껴갖고 한 놈을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소송이 붙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제가 소송을 했으니까 검찰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검사가. 왜 소송했냐. 이렇게 다 카피했다. 그랬더니 창의성이 부족하대. 사이트의 창의성. 창의성이 부족하면 저작권으로 인정하기가 힘들대.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거는 창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트를 그대로 정말 나비 사업하는 사이트를 정말 색깔조차 안 거치고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보겠다. 와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에? 그래서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 미국 같았으면 아마 미국 검사는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에? 뭐 반독점 규제법도 있고 미국 법이 좋은 법이 많잖아. 근데 검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인터넷의 컨텐츠 파워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본 저작권법 있잖아요. 저작권법을 보면서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창의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하냐고. 도메인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자기 상식에. 그리고 저희가 증거 자료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서버에 있는 내용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근데 그 다운로드는 뭐 해킹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서버에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 해킹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이건 해킹 시도가 있다. 그래서 왜 그걸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냐. 아니 그러면 증거를 확보해야지 우리가 소송을 하지. 증거 없이 어떻게 소송을 하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벌금을 물고 거기도 벌금 물고 같이 그것도 약식 벌금 150만 원씩 같이 무는 걸로 끝. 그것도 이제 대법원까지 가고 막.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근데 저희는 그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엄청난 피해. 왜냐하면 그 회사가 막 자기가 대장인 양 막 다 뿌리고 다니고 막 와 그래갖고 뭐 저희랑 매출이 삐까삐까졌다니까 나중엔. 너무 심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판사나 검찰이 되게 똑똑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게 두 번째 실패 사례. 근데 그거는 저의 실패는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대한민국 정부의 실패, 검찰의 실패가 아닌가. 그리고 그때는요,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 완전 흑자 회사거든, 엄청난 흑자 회사. 예? 근데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 인터넷 기업은 현물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대. 야, 돈 찍히는 거 막 보여드려도 대출 안 해줘. 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고영하 회장님께서 그때 계셨으면 저희가 엄청 큰 회사가 됐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튼 이 비자 조심하시고 네. 고소하실 땐 제가 보니까 검사 친구를 한 분 데리고 고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제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사이트 잠깐 뭐 보여드릴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다 공짜로 만들어주는. 어차피 서버비는 받게 되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한 16년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련된 기술이 다 있어요. 하여튼 메일 솔루션, 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뭐 디자인 레이아웃 기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기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디자인 실력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을 가장 먼저 까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디자이너들은 막 플래시를 자유롭게 다루고 그렇지만 지금 실제 미국 가보시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일본도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초고속 깔고 뭐 이랬던 상황이라 전 세계에서 한국 디자인 퀄리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무료 제작하는 사업을 일본에는 아예 전원 회사가 없죠. 이제 런칭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갖고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하고 있는데 뭐 일본 홈페이지 시장이 규모가 한국보다는 엄청 크겠죠. 뭐 거의 한 최하 7, 8배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전 세계지만 단가 낮고 디자인 퀄리티나 기술 퀄리티는 일본보다 저희가 훨씬 좋아요. 네, 저희는 16년 됐고 일본은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그리고 기술도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기술들은 한국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김정원 대표님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앞에서 좀 웃겨주셔가지고 개그 소재 좀 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시면서. 예, 다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자료를 보내드렸었는데 네, 그거를 띄워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내공이 부족해가지고요. 자료를 좀 보면서 하는데 앉아서 하겠습니다. 실패를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감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회장님들 앞에서 실패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제가 하는 영역이 일반 벤처랑은 좀 다르게 사회 문제를 기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소셜 벤처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이 영역에 대한 어떤 실패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웃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이게 제가 제일 잘 나온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잡지 포샵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시라는 무료 패션 이제 잡지에 나와서 나중에 제 자녀가 있으면 꼭 자랑하려고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양력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처음에부터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고요. 대기업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청 회장님이 대기업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대기업을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바로 창업하면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업에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은행을 가면
금융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기업 금융을 가면 적어도 내가 대출받는 입장이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는 확인할 수 있고 재무제표의 차변 대변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를 하면서 이제 좀 창업의 실패 확률이 좀 낮아질 것 같다 생각이 들 때 이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대학생들 분들이 요즘에 창업을 많이 하시고 도전도 많이 하시지만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창업을 하고 싶지만 바로 창업을 하면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여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제 새로운 사업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이런 개인의 실패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제가 고민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했던 회사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딜라이트 보청기라는 회사는 그 저소득 난청인들에게 보청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고 시중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 2012년에 매출액이 한 46억 정도였던 회사고요. 이 회사는 상장 제약회사에 엑시트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돈을 많이 그러니까 개인의 실패는 여기서 개인의 실패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가 개인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사업을 할 정도만 벌었었고 두 번째 회사가 혹시 대학생들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주라는 회사고요. 대도시의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식이나 유럽식처럼 2달치 월세만 보증금으로 내고 하우스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인데요. 저희 회사의 특징은 취미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우스를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매칭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한 1년 창업하고 1년 반 정도 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2년차 때 매출액이 한 7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하던 친구한테 넘기고 저는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게 작년 7월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런 책에 있는데요. 이게 또 개인의 실패와 관련돼서 그 우주의 창업기를 책을 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이 출판사 사장님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가끔 연락이 오시는데 저자가 열심히 팔아줘야 책이 팔린다며 저한테 팔아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비로 한 200만 원치 샀나? 그런데 이제 하도 죄송해서 근데 뭐 이거 사볼 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도서관에 있으시면 혹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요즘엔 사실은 일반 벤처와 소셜 벤처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앞에 아까 5팀이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나 제가 정의하는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고민들을 기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 뭐 언론, 뭐 이제 이청종 회장님이 싫어하는 법, 뭐 아니면 뭐 언론인, 뭐 아니면 저처럼 기업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기업적인 방식을 선택한 사람인데요. 소셜 벤처를 창업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한 4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해하고 나서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그걸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 3개의 회사들 중에서 뭐 첫 번째 회사야 제가 창업자는 아니고 공동 창업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우주라는 회사의 아이템이 나오기 전에 30개의 아이템이 다 이제 검증하다가 다 날아갔었거든요. 그 과정은 무슨 모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서비스나 상품이 런칭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세 번째 하는 사업인 언더독스라는 회사 자체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5개월 동안 10번의 아이템이 다 말아먹었죠. 이게 팀원들을 다 빌딩했다가 검증하다가 아니면 팀원 나가고 다시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벤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어떤 소셜 벤처들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서 뒤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성공의 기준, 성공의 실패의 기준이 좀 사회적 기업가는 일반 기업가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가 기준에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건 절대 성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회사가 성공하는 건 사실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의 기준은 자기가 선택한 어떤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끔 하고 이 해결 과정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척도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하는 거,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방법론적인 것으로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혹은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 기업가한테는 적절하게 성공이라고 볼 수 없죠. 그 회사가 아무리 돈을 100억, 200억을 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는 본인의 실패를 할지언정 기업적으로 이게 어떤 다른 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이 문제의 해결 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밑바탕이 되면 사실은 그거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시키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주나 딜라이트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딜라이트 보청기가 런칭하고 나서는 저희가 런칭하기 이전보다 전체 시장 가격이 30%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가 보청기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저희 회사 자체는 떨어지지만 실제 편익은 소비자들한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쉐어하우스라는 걸 주거문제 대안이라고 제시했을 때 우리나라의 쉐어하우스 업체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계에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 100여 개가 있고 SH공사나 LH공사에서도 쉐어하우스를 주거문제를 해결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경쟁자가 무수히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력은 약화됐지만 또 마찬가지로 보다 자원이 많고 보다 좋은 인력들이 이 문제, 주거문제 해결하는 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규모의 경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일반 기업가하고 좀 다르죠. 저희 사회적 기업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무수히 많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들 혹은 NGO들 혹은 작은 기업들의 트라이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주가 많은 사람들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저희를 보고 BM을 똑같이 하셔도 어쨌든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는 사실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주로 돈을 벌었냐? 그럼 개인적 실패는 여전히 또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음 사업 할 정도만 또 이제 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업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비즈니스를 바꾸는 이유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야구는 선발 투수 중간 개투 마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선발 투수가 끝까지 완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선발 투수는 딱 5회나 6회까지 던지는 게 제일 자기의 역할입니다. 근데 기업가도 물론 끝까지 훌륭하게 비즈니스를 더 키우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스스로 봤을 때. 그냥 저는 선발 투수처럼 처음에 하는 것만 재밌어요. 이게 이기적으로. 그래서 계속 회사를 계속 만들고 넘기고 만들고 넘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역량의 한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걸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가 망하게 하느니 그냥 제가 제일 재밌고 잘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세 번째 창업을 하려고 봤더니 제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또 잡아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한들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어떤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어떤 선발 투수 유형에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때 고민했던 것처럼 취업과 그 창업의 경계에서 리스크 테이킹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소셜 벤처 컴퍼니 빌더 쪽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 아시아나 그 로켓 인터넷이나 그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셜벤처 영역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랑 이제 제일 친한 대학교 때 동아리를 같이 했던
뭐 위즈돔이라는 회사의 한상엽 대표랑 또 리얼바라는 회사의 김정관 대표랑 셋이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현직의 이제 창업가들이 모여서 실제 어떤 회사들을 만드는데 기여하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리스크를 낮추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명이 언더독스인데요. 그 탑독의 반대말인데 언더독이 영어로 약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소셜벤처는 항상 약자의 위치에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더독스라는 이름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직 로고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저렇게 저희가 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런 시스템 두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 6주 동안에 쉽게 생각하면 저희 크루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와 가장 핏이 맞는 친구를 선발해서 그 친구에게 저희가 아이템과 월급과 지분과 모든 걸 대서 창업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개인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저희가 나머지 리스크를 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달에 저희 회사 언더독스라는 회사는 창업이 됐는데 현재 6개 회사가 저희의 크루 컴퍼니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수를 늘리는 거를 원하진 않고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도전을 계속 저같이 선발투수 유형으로 계속 도전을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좀 실패에 간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얘기를 쭉 해드렸던 이유는, 개인의 실패는 사실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해봐도 막 드라마 같은 실패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아쉬운 건데,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개인의 실패 보면 너무 작은 얘기라 이거를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실패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제가 새로 하는 회사를 통해서 그러한 실패들의 누적된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더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특히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는 만들고 싶어서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여기에 벤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그런 실패의 위험이나 혹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뭐 한 학기 휴학 정도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 제 우주의 창업자, 딜라이트의 창업자도 다 대학생이고요. 우주의 창업자 중에서 진짜 연대 경영학과 학생도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휴학하고 그냥 창업을 같이 했던 거거든요. 제가 남 믿고 창업 휴학해라라고 시켜가지고 물론 한 거지만, 어쨌든 자발적 휴학을 한 친구들이나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같이 사회 변화를 이뤄낼 어떤 크루들이 있다고 하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패를 가장한 성공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표 쓰레기 벤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 이큐브랩 대표님 얘기 하시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보산업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신촌 포럼이긴 한데 실패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살짝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놀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바보 아닌 사람한테 바보라고 해도 기분이 전혀 안 나쁜데, 제가 아마 다들 괜찮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나를 실패로 보고 있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살짝 기분 나쁜데 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미 섭외 대기신가 했는데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신다고 하셔서 기분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영광이다 생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실수를 했는데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당연히 저희를 모르시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시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쓰레기 그 벤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쓰레기 산업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압축시켜주는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쓰레기가 가득 차면은 이렇게 압축시켜주고 하는 그런 그냥 재밌게 해봐야지 하는 생각에 친구들끼리 시작을 했었고요. 그 시작도 사실 신촌이었어요. 신촌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갖고 밤 되면 100% 넘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환경미화분들이 퇴근하시고 났는데 밤 시간에 사람들 하도 많으니까 무조건 넘치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뭐 단순히 시민의식의 문제로 탓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시스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걸 좀 공대생이기 때문에 약간 공학적인 접근을 해서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재밌게 해보자 정도로 가볍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 사실 뭐 이것도 하나의 실패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지금 저 자료에 이번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퀄리티가 되게 떨어지는데요. 이것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개가 아마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벤처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3요소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창업할 때. 근데 창업자 제일 중요하다. 팀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아이템이 중요하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사실 이 갑론을박 이게 뭐 결론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창업자들, 많은 VC들 물어봐도 다 다른 대답을 하시거든요. 전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렸던 건 아니고요. 창업자부터 저희 창업 멤버였어요.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막 경영학과 저 빼고 다 경영학과 막 이래가지고 막 멤버 화려하고 좋았는데 그냥 재밌자고 사실 원래 알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재밌자고 저거 막 포천에서 2달 동안 거의 합숙하면서 쓰레기통 만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모기한테 엄청 뜯기면서 했는데도 재밌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큰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 그거를 논할 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뭐 딱히 실패한 거 없는데 라고 인터뷰하다가 제가 실패한 수많은 사례들을 쏟아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까 고영 회장님이 인생은 실패 연속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사소한 거지만 진짜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연도 좀 실패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 보시면 되게 즐거워 보이지만 뭐 저 과정 되게 실제로 즐거웠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저 5명, 저 포함해서 5명, 그리고 사진 찍는 1명 뭐 각 해서 6명 중에 지금 이큐블랩에 남아있는 멤버는 저밖에 없어요. 그냥 창업자를 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을 하려고 모인 집단이 아니었고 재밌자고 모인 집단이었고 다들 각자의 갈 길이 있었어요. 대학원에 복귀를 해야 되는 친구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결혼 이슈가 있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빨리 잡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 잘 돼서 잘 살고 있고 지금도 만나서 술 먹고 하는데 근데 창업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걸 실패했다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3요소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창업자를 구성하는데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을 이걸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패. 그리고 저기 아이템 말씀을 저희 거 어떻다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면 사진 실패하는 중입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창업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계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청계천 가야 되나? 청계천 갔어요. 그래서 막 40만 원 처음 시작 저 40만 원 이렇게 아저씨한테 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막 손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되게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중입니다. 저것도. 근데 저 과정이 실패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쓰레기 이렇게 압축시켜주는 그게 엄청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의미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서울시에 설치돼 있거든요. 이제 서울시랑 같이
시작이 됐는데 홍대 뭐 종로 뭐 광화문 뭐 인사동 이런 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핫스팟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거를 그냥 압축하면은 되게 좋겠다. 이 아주 심플한 생각이었는데 실제 저희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압축은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한 기능이 돼버렸고 안에 얼만큼 차 있는지를 실시간 바로 알려주고 그리고 쓰레기통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의 길거리에 서 있는 쓰레기통 가로변 쓰레기통 말고 뭐 산업용 여러 가지 병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다 설치할 수 있는 조그마한 IoT 센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깔아놓은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쓰레기통의 양이 얼만큼 있는지 다 관지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솔루션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를 피드백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템 선정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다 아이템을 설정했던 게 아니라 무지한 6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했어요. 기계 만드는 것조차도 실패를 했었고 처음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연대에 제일 처음 깔았거든요. 2012년도에 하루 멀다 하고 고장이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제품이 없었는데 팔았거든요. 그 돈을 받고 만들었어요. 실패할 수밖에. 그러니까 버전 1을 산 이제 저주가 연대에 있는데 지금 예,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덕분에 넥스트 버전 나오고 지금 이제 진짜 제품 같은 제품이 나오게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핵심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걸 전체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는 도시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이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전문가였다면 인사이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달려들었던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만들었던 게 사실상 아이템 선정에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압축할 거예요. 막 경진대에 나갔어요. 제일 2011년도에 창업경진대에 나갔는데 심사위원으로 고영하 회장님이 있으셨는데 저희 아주 그때 아까 막 좋아하던 5명의 멤버가 그때 다 있었는데 되게 안쓰럽게 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심지어 고영 회장님 말고 다른 심사위원분은 끝나고 나서 막 저희 막 조언을 얻으러 갔더니 아 훌륭하다, 좋은 팀이다, 딴 거 해볼 생각 없냐 이러셨어요. 심지어 진짜로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 그냥 쓰레기통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분 VC 투자자였기 때문에 더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싶었고 지금은 이제 뭐 쓰레기통 이제 관제하는 솔루션 포함해서 요 센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쓰레기통에 안 붙어 있으면 쓰레기통에 붙이는 건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몇 번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저희가 쓰레기통에 왜 관심을 가졌었냐면 제일 처음에도 사람이 24시간 동안 붙어서 있을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압축시키고 싶었던 이유도 그거고 사람이 24시간 동안 있을 수 없거나 있을 필요 없는 곳에 좀 뭔가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센서가 되게 이제 IoT 하게 됐지만 그 기술은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영역에도 의미 있게 뭔가 저희는 약간 도시 문제 이런 거에 계속 사실은 꽂혀 있는데 좀 다른 도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이 센서를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붙여서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거의 유사한 기술로 바닥에 붙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길거리에 이제 도로 교통 주차장,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사람들은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모듈 주차장이라는 좋은 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아주 열심히 잘 쓰는 사람인데 가보면 자리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 비어 있고 그리고 뭐 예약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트가 있는데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내 주차 공간 미리 확보해 놓고 싶어요. 이런 니즈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태원, 뭐 강남 이런데. 그러니까 좀 지금 되게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실제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가로변에 차 대면은 이렇게 아저씨 이렇게 와가지고 주차증 이렇게 주시고 종로 같은데 가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도시 문제죠. 사실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기술적으로 일맥상통한 부분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솔루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국내는 아직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 실패 사례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뭐 모르는 애들끼리 하니까 국내에 막 만들면
저희가 굉장히 독특하고 독점자고 잘 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2011년도 창업했는데 2015년도가 돼서 팔기 시작했던 이유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정부 조달은 그 3자 입찰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주 공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단독 입찰하면 유찰이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시작하게 된 거는 무슨 인증을 뭐 3개인가 4개인가 받아서 조달 우수 제품 등록되면은 이제 단독 입찰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아예 준비 없이 알았다면은 미리 준비해서 더 빨리 잘 대응했을 텐데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패 사례는 사업을 아마 진행 다 해보신 분들은 뭐 다 느끼시겠지만 수많은 실패의 그냥 연속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실패해요. 무조건 뭐 어떤 프로세스든 실패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역, 그 비즈니스 모델 그냥 프론티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냥 처음 해보다 보면은 뭐 되게 이미 짬이 차고 아무리 뭐 전문가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딱 뛰어들면은 그냥 초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수많은 실패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저는 실패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적어도 실패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딴 얘기네. 네, 지금 다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자금의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패라는 거는 적어도 어떤 뭔가 뒷얘기부터 하고 올게요. 실패하고 있죠. 저는 실패가 그래도 어떤 걸 뭔가 시도한 사람들만 그래도 누릴 수 있는 뭔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안 하면 실패도 안 하죠. 근데 적어도 실패했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뭔가를 그러니까 무라도 진짜 썰어봤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저는 오늘 사실은 딱 와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황당하시겠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수행하는 중인데 공유를 해드리자면 실패는 트라이 하고 근데 실패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를 계속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try and failure이 아니라 시행착오라고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냥 똑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trial and 그냥 error인 거예요. trial and error. 그냥 계속 도전할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실패는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실패했어. 그냥 끝인데 시행착오로 하면 뭔가 약간 희망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냥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거 실패했다. 엄청 큰 실패를 제가 겪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난 도전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이건 시행착오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와 시행착오는 그냥 그 창업자의 마음가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저희가 실패했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자금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주 실패하진 않았어요. 아주 실패하진 않았고 저희도 그 플레이즈 코너 인베스트먼트로부터 2번에 나눠서 10억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뭐 유럽이나 중동 뭐 호주 막 하고 있지만 가장 쓰레기 시장에서의 가장 큰 시장은 사실 미국이거든요. 최고의 쓰레기 생산국인데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쟁사가 있어서 좀 천천히 가려고 했어요. 체력을 좀 길러서 천천히 가야지 했는데 작년에 유럽에서 그 회사랑 부딪혀 보니까 저희가 좀 독특한 그러니까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그리고 그 관련한 솔루션 이게 좀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게 왜 좋냐면요. 이렇게 그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설득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론 뭐 상대적인 경쟁 수준은 다르겠지만 근데 이미 미국 애들이 경쟁사가 작업을 해놓은 시장을 딱 가면은 근데 너네가 뭐가 더 좋은데 했을 때 이게 좋은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그리고 그걸 이용한 뭐 센서, 솔루션 이게 왜 좋은지는 아는데 그럼 너네가 뭐가 더 좋은데? 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신만 있으면 경쟁 시장으로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빠르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최근에 했고요. 그래서 펀드 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오늘이 참 묘한 날인데 내일 아침에 바로 되게 중요한 IR이 있어요. 지금 펀드레이징 중인데 그래서 과연 실패할 것인가를 지금 되게 사실은 똥줄 좀 타거든요. 내일 아침에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오늘 이거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좀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뭐 실패할까봐 두렵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길게 얘기할 짬도 안 되거니와 사실 그런 걸 논할 만큼 별로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저도 대학생이지만 저 말고는 대학생 친구들 몇 명 있지만 거의 이 일에 매몰돼서 엄청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서진보다 더 많아요. 지금 20명인데 거의.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이 제가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일부에 나와서 저희는 이런 회사고 함께 할 분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희 좀 혹시 쓰레기 좋아하시는 분 주변에 있거나 본인이 좋아하시면 거침없이 저희한테 컨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